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지 한 6개월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화 될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예. 참 너무 오래가요 이게. 이럴 줄 몰랐는데. 그렇죠. 예. 저도 뭐 한 달, 두 달 가면은 다시 회복이 되겠지 예. 기대했는데 이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네. 모두가 다 힘들지만은 특별히 그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드실까. 너무 힘드시죠. 예, 안타까운 예. 마음뿐인데 이럴 때 내가 마음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아서 네. 이 어려움을 헤쳐가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은요, 네. 우리의 가정경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시는 한 분을,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요즘 정말 경제와 관련해서, 가정경제와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 있으실 거예요. 채널 꼭 고정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금융자산관리 전문가이신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의 김남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땅의 행복한 가정경제를 위해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 바야흐로 가정경제관리의 시대, 대기업, 공기업, 지자체, 학교, 군부대 등에서 꾸준히 찾는 가정경제 전문가 김남순 소장. 그는 모두가 꿈꾸는 가정경제의 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성도들에게 성경적 재정관리를 예리하게 짚어주며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재정 및 은퇴 컨설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돈 걱정 없는 인생, 성경에 답이 있다. 김남순 소장의 기분 좋은 회복 스토리,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준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적 재정관을 올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건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재정사역도 이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하는 연구소가 네. 됐으면 좋겠다. 아주 든든합니다, 저희가. 네. 예.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어. 빨리 말씀 듣고 싶어 하실 텐데 네. 우선 좀 구체적으로 소장님 하시는 어떠한 일이신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금융기관에 오래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국의 은행인 시티은행 네. 에서 한 13년 다니면서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자산 관리. 네. 좀 돈이 은행에다 돈 많이 예치하시는 네. 자산가분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불려드리는 일. 네. 이런 일을 한 13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증권회사로 옮겨서 네. 증권회사에도 이제 그런 것을 전담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PB 사업부라고 제가 거기에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야. 또 이제 그런 일을 한 15년 정도 하고 나와서 네. 제가 이제 독립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정 경제를 네. 꾸려 나가고 있는 모든 네. 분들, 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공기업, 또 공무원분들, 네. 그다음에 뭐 학교, 교사, 심지어는 군에 근무하시는 직업군인, 군 네. 간부님까지 네. 이런 모든 가정 경제를 끌어가는 주체분들의 가정 경제를 튼튼하게 네. 만들어드리는 일을 한다. 네, 뭐 그래서 저의 슬로건은 돈을 뛰어넘은 경제적 자유를 안겨드리려고 한다. 경제적 돈을 자유. 뛰어넘은 네. 경제적 자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재정 관리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돈을 맡기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재정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네. 재정 관리, 특히 자산 관리 이렇게 얘기하면 네. 나 자산이 없어요. 맡길 이러는데 돈이 없어요. 예,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 자산이 아주 많은 분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불어나는데 네. 자고 나면 뭐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네. 자산이 없을수록 재정이 없을수록 네.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반대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테크라고 얘기했죠. 그거와 이제 좀 다른 개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이제 금융 역사를 보면 1997년에 IMF라는 금융 위기가 있었죠. 있었죠. 그 전까지를 우리 금융에서는 저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자가 예전에 15%, 17%, 맞아요. 엄청났었어요. 20%인 네. 적도 있었어요. 네. 그건 무슨 뜻이냐? 가만히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저절로 돈이 불어나는 네. 5년에 2배씩 불어났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자 많이 주는 곳을 찾아다니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IMF 이후에 금리가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소위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네. 이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형 상품들이 개발됐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2008년 금융 위기까지를 투자의 시대다. 네. 그때 투자 상품 우리가 이제 소위 펀드라고 하는 거가 네. 이제 그때 다 나왔거든요. 네. 그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거기를 투자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요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관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돈을 불릴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뭐 어딜 가야 2% 3%짜리 네. 금리를 안정적으로 얻겠습니까? 그래서 저축의 시대, 투자의 시대, 이제는 관리의 시대다. 시대.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 가정경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걸 제가 이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네. 컨설팅을 해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네.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든지 대상이죠. 그러네요. 예, 심지어 그 사회 초년생 네. 첫 월급부터 어떻게 관리할 건가. 맞아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요즘에 코로나로 힘들어지시고 계시는데 빚이 많은 분들 네. 어떻게 하면 빚에서 헤어나올까. 이것도 관리의 문제고 네. 더 나가서는 개인 회생 파산에 들어가는 분들 이런 부분까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오늘 TV를 보시는 분들은 네. 그냥 수지를 맞으신 거는 그냥 맞습니다. 다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막 눈이 딱 빛나가지고 막 네.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코로나가 네. 길어야 한 두세 달 네. 내 끝날 거라고 다 생각을 네. 해서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살았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뉴스를 자세히 좀 보면 코로나가 끝내려면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돼야 맞아요.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백신의 개발 가능성이 뭐 내년이다. 네. 아니면 뭐 내년 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로 얘기하면 한 2년 걸린다는 얘기고. 네. 게다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또 변종 코로나가 나올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끝도 그놈 없는 잡는 거죠. 백신을 네. 또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위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이 위기가 왔을 때 저는 뭐 연구소장이니까 과거에 한국의 금융 위기 두 번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 IMF와 2008년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큰 금융 위기가 오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회복된다는 것이 이제 그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번에도 이제 위기가 왔는데 이번 위기가 어떠냐? 또 역시 뉴스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공통적입니다. 역대급이다. 뭐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후
그거보다 더한 공황이다. 네. 뭐 세계적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 위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양쪽의 문제가 다 생긴 위기입니다. 자, 수요는 뭐죠? 물건을 사는 거죠. 네. 근데 나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마음대로 못 나가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는 빈도가 줄어드니까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매출이 줄어들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의 문제는 뭐 이렇게 왕래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네. 하고 국가 간에도 이렇게 왕래가 자유로워야 원재료가 오고 맞아요. 또 중간재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를 알아보니까 한 7개월, 8개월 그렇더라고요. 있다 출고가 된답니다. 네.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부품이 조달이 안 된 데서 그렇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만드는 게 어려워지고 네. 있는 거죠. 즉 수요와 공급.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위기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면 올 하반기가 네.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이제 그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고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위기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의 그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네. 대비를 해야 된다. 어.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저희가 여러 가지 대비할 측면에서 보면 딱 요 시점에 나와주신 네. 게 너무 감사한데 네, 그냥 네. 나오시지 않고 네. 책 한 권, 귀중한 책을 또 나온 지 한 1년 조금 넘었죠, 이 책이. 네, 네. 책 제목이요.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마음을 예. 확 닿네. 마음에 닿으면서 남에게 갖지 않으면서 너무 힘든 요즘을 반영하는 네. 책 제목이 아니었을까. 그걸 1년 전에 미리 예측하셨나 봐요. 예. 어떤 그, 책인 건가요? 참. 예. 그 책을 이렇게 탁 소개하면 두 가지의 공통 반응이 나옵니다. 네. 첫째는 너무 슬프다. 두 번째는 나야 나. 네. 지금 바로 목사님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제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필드에서 강의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모아낸 거군요. 집대성에서 제가 쓴 책인데 예. 오늘날 한국 가정경제 또 네. 개인들의 현실을 그냥 반영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기엔 왜 너무 젊은가요? 100세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60에 은퇴한다 이렇게. 근데 60에도 요새 은퇴 못합니다. 네. 대부분 50대 초반, 중반. 네. 자, 그러면 길게 60까지 근무를 해서 직장 생활해서 은퇴한다 그래도 100세 시대라고 네. 하면 몇 년 남은 거죠? 40년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에 대한 저의 경제학적 정의를 이렇습니다. 은퇴는 소득은 끊어졌는데 네.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맞닥뜨리기 싫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시간이 40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직 젊은 겁니다. 예. 그런데 역시 또 이 40년을 살아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그걸 준비하기에 너무 힘들고 네. 또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살기에 가난하다. 네. 야. 이런 제목으로 뭐 내용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많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네. 이걸 위해서 아직도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이. 네. 그래서 막 그 은행 이자 좋은데 막 찾아다니고 뭐 또 요즘에 그 동학 개미 군단 뭐 주식 하느라고 뭐 대한민국이 막 몰려들죠. 그 열풍에 쌓였는데 저는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책에다 썼는데 네. 답은 기본으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칙으로. 원칙. 그 원칙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네. 번 돈을 아끼고 네. 그리고 잘 관리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목표를 세워서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는 것. 이런 원칙을 지키면 네.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고 힘들겠지만 저는 100세 시대를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단어가 부자 되기입니다. 목사님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못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실망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0억, 100억 이렇게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인데요. 네. 돈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부자보다 더 듣기 더 좋은 좋은 말이네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부자들도 돈 걱정 때문에 잠을 네. 못 자거든요. 네. 그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시하는 원칙은 이겁니다. 인생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있죠. 네. 이거를 이제 뭐 재무적 이벤트, 재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목표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자녀 교육 자금, 대학 네. 자금 뭐 한 5천만 원 정도 네. 들어가겠죠. 그거를 한 20년 모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20살 딱 우리 아이가 20살 되는데 그 통장 만기가 딱 맞춰서 됐어요. 네. 그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든든하죠. 아무 걱정 없죠. 네. 바로 이 상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돈이 준비되어 있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네. 준비하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돈을 준비하는 것. 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가정경제 관리 비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걱정 없이 평생을 살아가실 수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냥 빚 없이 사셨던 분들은 그래 10년 뒤, 5년 뒤, 뭐 15년 뒤에 쓸 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무언가의 빚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은 그게 현실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그 빚이 있는 상태도 네. 사실은 우리의 재정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어떤 계획이냐? 빚 탈출 계획. 탈출 계획. 그렇죠. 그러네요. 빚이 있다고 넉넉히 있으면 예. 이 빚이 빚을 낳습니다. 요새 그 이자가요. 네. 은행에서 우리가 예금해서 받는 이자보다 보통 한 3, 4배? 뭐 많게는 한 10배?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좀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우리 네. 악성 채무라 그러는데 이런 안 좋은 빚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이자가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네. 헤어나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빚이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개인 파산 또는 회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빚을 다 감해주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을 탕감해주거나 네. 아니면 뭐 이자를 감해줘서 원금만 갚으라고 하거나 또 기간을 이렇게 쭉 길게 네. 해줘서 어쨌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네.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네. 내가 감당할 만한 빚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을 이제 싹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재정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재정비해서 이게 마치 그 기업이 어려울 때 그 구조조정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와 비슷합니다. 예. 가정도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빚에서 탈출하려면 첫째는 일단 우리 가정에 이 가정 경제에 4가지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네. 자산, 부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게 예. 자산이죠. 예금 통장 이게 다 자산이고 네. 그다음에 빚이 부채죠. 그러면 이 목록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자산이 얼마고 네. 그럼 쭉 다 더하면 자산이 뭐 3억이야. 근데 빚이 2억이야. 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거 갚고 나면 이게 1억이 남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요 상태, 그래서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수입 지출 현황표를 또 정리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 벌어서 네. 어디다가 얼마 쓰는지. 어. 그러면 수입 지출 현황표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과하게 지출하는 거,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네. 거,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들었다 거기서 가야 되네요. 이제 잉여 자금이 나오겠죠. 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그 돈으로 부채를 가서 네. 또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빚을 갚는 또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 보통 빚이 크게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빚, 나쁜 빚. 처음 들어보시죠? 네. 빚도 좋은 빚이 있나? 그러게요. 네. 이제 전문가들이 네. 약간 유머스럽게 만든 건데 네. 이걸 뭐라고 얘기냐? 지어도 되는 빚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치 못한 빚. 네. 다시 말하면 재생산이 가능한 빚. 뭐가 있을까요? 학자금 대출. 이거는 안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공부해서 예. 나중에 취업해서 갚으면 되잖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인 그런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인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집을 담보 대출, 예. 집을 살 때 담보 대출, 전세 자금 대출, 네. 그다음에 사업 자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재생산을 위한 빚이죠. 네. 근데 이 공통점이 기간이 길고 네.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덜합니다. 근데 이 반대로 네. 기간이 짧은 것들은 대부분 이자가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마이너스 통장. 사람들이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자가 보통 5%, 7%, 10% 신용도에 따라서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넣었다 뺐다 할 것 같은데 네. 빼서 다시 넣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 와닿죠? 네. 뭐 그다음에 뭐 카드론, 그다음에 뭐 신용대출, 예. 뭐 이런 것들은 기간도 짧고 이제 갚는 상환 기간이 네.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잉여 자금을 갖고 요런 빚 먼저 갚는 네. 겁니다. 빨리빨리 갚고 두 번째는 돈이 되는 자산을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강의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자동차는 네. 돈 먹는 하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차라고 얘기하는 뭐 모닝이라는 차 있죠. 네. 네. 한 달 유지비가 얼마 들까요? 한 45만 원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값, 네. 그다음에 세금, 네. 그다음에 보험료. 그렇게 다 따지면.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 할부금 네. 또는 감가상각비. 네. 이거 따져야죠. 예. 이거 다 합하면 45만 원입니다. 아반떼 60만 원, 소나타 80만 원, 그랜저 100만 원 나갑니다. 정확히 통계 있으시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렵다. 네. 그러면 이걸 줄여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차가 2대 있다. 네. 빨리 하나 정리해야 되고 하나인데 내가 생업을 위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하다.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바꾸는 거죠. 이거보다 저렴한 차로 걸로. 단계를 한 2단계 내리든지 예. 또는 이제 견딜 수 있으면 처분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자산을 돈 되는 자산 그거 말고도 가정에 돈 되는 자산 큰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보험회사에다가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 너무 와닿아요. 그러게 처음인데 저도. 이게 예. 무슨 얘기냐? 어. 자기가 보험은 여러 개 들었는데 예. 자기가 평생 잘 안 탈 것 같은 보험, 네. 자기에 해당 없는 보험이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즉 비단 보험뿐만이 아니라 네. 은행의 예금, 적금,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회사에 자기와 관계없는 금융상품 네. 이것을 대한민국 가정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조정하면 네. 이제 뭐 예금도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면 또 금리도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해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펀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것도 종류가 한 10,000가지가 있는데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정리해야죠. 네. 보험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뭐 보험이라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본 보험회사에 네. 다니는 분들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네. 그냥 대표적으로 금융 상품을 얘기하다가 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금융 상품들 네. 이것을 구조조정하면 여기서 또 몇만 원, 몇십만 원 네.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에서 세이브했죠. 네. 또 금융상품에서 했죠. 또 찾아내네요. 돈 되는 오. 자산을 구조조정해서 예. 했죠. 그러면요 우리가 돈이 상당히 모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를 전략적으로 갚을 것. 네. 우리 가정은 부채는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더 이 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 자금으로 이제 활용을 또 하셔야죠. 미래를 위한 자금. 그럼요. 예. 방법이 아니, 있었네요. 야, 하나하나 네. 콕콕 집어가지고 설명을 잘 하시니까 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쪽집게 네. 쪽집게 선생님입니다. 아주 이쪽 그냥 전문가신데 네.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저렇게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 아, 참 궁금해집니다. 진짜. 어떻게 일을 시작하신 네. 거예요? 예, 사실은 저는 인생이 굉장히 좀 이렇게 드라마틱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네.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이나 네. 경영학 했을 것 같죠, 그렇죠? 아니셨어요? 예, 저는 대학 전공을 건축공학을 했습니다. 오. 건축공학이요? 전혀 네. 엉뚱한 걸 전공하셨네요. 그렇죠. 건물 짓는 네. 예, 집 건축공학. 짓는 건축과, 오. 건축공학과를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꿈이 건축가가 되는 게 어머. 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공학과를 들어가서 네. 졸업을 했기 때문에 건설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예. 6년 다녔어요. 오. 제가 이제 집을 지었는데 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님들도 알만한 집, 아주 유명한 집 제가 네. 2개를 지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서울의 방이동에 올림픽 공원이라고 있죠. 네. 네. 거기 가면 펜싱 경기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지은 겁니다. 아, 어. 진짜요? 물론 이제 저 혼자 짓진 않았죠. 네. 여러 명이 같이 예. 지었겠지만 그거를 86년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게임을 대비한 경기장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짓고 예.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고 네. 있죠. 어. 그것도 제가 일부 그것도 지었습니다. 와. 이렇게 86, 88 올림픽을 대비하는 기념비적인 건물 네. 2개를 딱 짓고 났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요즘 말로 폭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디를 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맨 처음에 기자를 할까? 방송국 PD를 할까? 뭐 이런 제가 하고 싶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맨을 할까? 이게 세 가지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실력도 안 되고 나이도 이미 좀 네. 많이 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네. 세일즈를 하면 좋겠다. 근데 할 만한 세일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네. 이런 광고가 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어떤 광고였어요? 시티은행 예. 경력사원 모집. 경력사원. 경력사원. 예.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직종, 세일즈. 네. 그것 때문에. 예, 그게 내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아니면 제가 왜 은행 광고에 그러게. 왜 눈을 네. 제가 뺏겼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직종, 세일즈. 이거 봐라. 세일즈를 뽑네. 네. 밑에 보니까 전공, 불문 이렇게 나왔어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우스갯소리를 그러는데 네. 전공 불문 그래서 불문과 뽑는 줄 알았어요. 저 전공 불문이에요. 그래서 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마치 이제 은행에 다니던 네. 은행에 다니고 계시는 제 학교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그 시티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선배님 이런 광고를 봤는데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네.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네. 뭐라고 왔을까요? 와라. 아니요. 어. 야, 너 같은 사람 안 뽑는데 거절당했어요. 어머. 아니 아무리 전공이 불문이라 네. 그래도 뭐랄까 경상 계열이나
어문 어느 계열 정도의, 이 정도 문과를 어, 뽑지 이과 그것도 집 짓던 사람을 예. 뽑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 그런 그렇지. 어. 그래서 뭐 에이, 세일즈인데 뭐 나랑 네.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설회사를 네. 그냥 가기로 네. 생각하고 응시를 해서 세 군데 합격을 네.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최종 합격을 했어요. 네. 한 3주 정도 걸렸죠. 네. 근데 한 3주 지났는데 어느 아침에 이제 또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 신문 광고가 또 내 눈에 들어오는데 들어와요? 똑같은 그 같은 광고가 내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 3주 뒤에? 거예요. 예. 예. 시티은행 경력사원 어. 모집 이게 그 광고가 왜 나왔을까요? 못 뽑은 거겠죠. 어. 근데 왜 그게 내 눈에 딱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가 한번 거절당한 그렇죠.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에이 하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봐라. 나를 안 뽑으니까 자꾸 광고를 내네. 날 뽑으라 그래. 오. 이런 이제 약간의 오기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네. 나중에 제가 깨달았지만 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 아. 왜 거절당한 회사의 광고에 내 마음이 딱 섰을까? 그래서요. 예. 그걸 보고서 어머. 그 다음에 그 선배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같은 분한테. 네. 네. 그래서 형,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못 뽑은 것 같으니까 날 좀 뽑으라 그래.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 바빠 죽겠는데 장난 전화하지 마라. 너 아니래. 그리고 여기는 은행이야. 네. 근데 너는 엔지니어인데 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했더니 그랬는데 네. 제가 아니야 형 이상한데 느낌이. 이상한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알아봐줘. 네. 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네. 이번엔 뭐라고 왔을까요? 너는 봐. 아니에요? 야 참 희한하다. 네. 야 너 면접 보러 오래. 어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봐 형 나래니까. 근데 뭐 그때는 뭐 아무것도 진행 안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월차를 내고 네. 양복을 갈아입고 그때 현장에 있었을 텐데 네. 갔어요. 어. 면접을 1시간 반 동안 쭉 봤어요. 네. 면접이 딱 끝났어요. 그 면접을 보신 매니저가 절 네.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김남순 씨, 예. 나하고 일합시다. 어머. 합격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요? 네. 면접 보신 분이? 네. 그래서 제가 어머. 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요? 왜요? 그렇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 얘기하면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포지션에 사람을 뽑으려고 한 달 이상 네. 여러 명을 봤는데 네. 적당한 사람을 못 뽑았는데 당신이 적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대신. 그 회사 정리하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조건 그리고 뭐 나왔죠. 그리고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에다 사표를 내고 네. 저 이제 일주일 만에 가야 됩니다. 그게 6월 20 며칠이었어요. 네. 88년, 1988년. 그리고서는 저는 그래서요 6월 30 마지막 날까지 일했어요. 네. 인수인계 하느라고. 네. 그리고 1988년 7월 1일 네. 제가 시티은행의 경력사원 대리로 입행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네. 그럼 그 시티은행 거기서 모집하는 그 세일즈가 네. 내용이 뭐 어떤 일을 뽑은 들어가 보니까 그 은행에서 그 매니저가 그 이제 미국 은행이니까 네. 그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를 이제 그 이제 외환 그러니까 foreign exchange 네. 이렇게 환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환전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담당할 세일즈 매니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일즈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예. 들어가서 그 환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네. 이제 다니면서 영업을 일종 영업이구나. 네, 일종의. 영업을 네. 기업. 예. 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민 갈 때 환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주공사나 또 그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유학원 야.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환전 영업을 할 사람을 찾았던 거였어요. 네. 근데 전 또 궁금한 게요. 네. 아까 이제 왜요? 못 물어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쵸. 네. 지나고 보니까 왜 소장님을 뽑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입행한 다음에 물어봤죠. 네. 여쭤보셨어요. 네, 너무 궁금해서. 네. 저희도 궁금해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분이 저한테 면접할 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네. 당신은 왜 건설 업계에 있다가 그쵸. 금융업계로 네. 그냥 어.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답을 얘기했죠. 어. 뭐 앞으로 건설보다 금융이 뭐 발전 가능성이 네. 뭐 나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세 네.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건설 현장에 건설회사 다닐 때 네. 현장 근무를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거의 안 그런데 네. 예전에는 주일도 일을 했습니다. 아. 현장이니까. 네. 하루도 쉬지 않고 어. 언제 쉬냐? 비가 와야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설 현장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 그러니까 비가 와야 일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네. 어릴 때부터 그 주일 성수, 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는 네. 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어머.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어. 현장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못 네. 가잖아요. 사실은 한 11시 되기 전에 거기가 방이동인데 네. 그 앞에 교회에 혼자 몰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었어요. 그러다 그게 걸렸어요. 어. 그래서 우리 현장 소장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어머. 저를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이 김남순 씨, 예. 그 당신만 혼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오면 되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머. 안식을 취하고 오면 되겠어? 전문 용어로 아시나요? 예, 전문 용어를 아시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덕이 안 되더라고요. 네. 남들은 일하는데 저는 가서 사실은 이제 뭐 그들이 보기에는 네. 이제 놀다 온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예배를 드리고 네. 온 거지만 이게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로 옮겼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장님이요. 안 하던 저녁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배 주일 가야 저녁에. 되는데. 네. 주일날 그거. 주일날. 굳이. 그러니까 이제 저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되게 젊었었을 텐데 네. 그 현장에서 굉장히 제가 이게 이제 어린 축에 속했어요. 주니어였는데 7시가 저녁 예배잖아요. 네. 저 6시 반만 되면요. 회의하다 말고 벌떡 일어서서 나갔어요. 소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나갑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업무는 끝났으니까. 업무 끝났으니까. 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인사 딱 하고 돌아서는데 뭐가 쌩 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재털이가 날라갔어요. 소장님이 까마득한 그 신입사원 네. 축에 해당하는 젊은 친구가 감히 부장님이 회의하는데 네. 일어나서 나가니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네. 막 분을 못 참으셔서 네. 붕 하다가 네. 앞에 있는 재떨이를 집어서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젊어서 운동신경도 있고 해서 싹 피했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앉아 있으면 막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겠다는. 네.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쉬는 회사가 제 목표였어요. 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면접 보면 때 그 컸네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면접 네.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는 은행이죠. 예. 네. 게다가 미국 은행이죠. 예. 주일날 문 안 열죠. 근데 그래서 옵니다. 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네. 더 놀라운 것은 저를 면접하신 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분이 집사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저를 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네.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높이 산 것은 그 대목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념, 그 확신을 네.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겠다는 사람은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또라이다. 진정한 또라이. 진정한 또라이다. 멋진. 얘는 뭔가 정말. 맥히면 반드시 해낼 거다. 아. 그래서 뽑았다 그래요. 그분도 멋있네. 남들이 볼 수 없는 거를 그렇죠. 보신 거네요. 예. 그게 이 일의 출발점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 예. 대단한 변화가 이제 세상 말로는 그럽니다. 업종 및 업태가 변경. 그러게요. 그것도 완전히 변한 건데. 완전히 변한 거죠. 그게 이제 제 인생에 뭐 60, 그때 당시 60인생이면 이제 30이었으니까 예. 딱 반 네. 됐을 때 이제 제가 30살 7월 1일 날 네. 이제 제 인생이 전환점이 이제 된 거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 이제 그런 신념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업종을 과감하게 바꿔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건축학도에서 이제 세일즈로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은행권으로, 금융인으로. 네. 실제로 들어가서 생활해 보시니까 네. 잘 맞으시던가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약간 좀 충격이 좀 오셨었나요? 어떠셨어요? 한 달 만에 후회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예. 이유는 예. 이제 들어가니까 재밌는 게 그 프로젝트가 없어졌어요. 어머, 뽑혔는데 예. 한 달을 넘게 걸려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프로젝트가 예, 없어졌어요? 그 프로젝트가 못하게 됐어요. 어머. 사정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뽑았는데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은행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 세일즈에서? 네, 그래서 그냥 은행원이 됐어요. 그 창고에 앉아서 이렇게 은행 업무를 보는. 네. 그런데 제가 왜 한 달 만에 후회를 했냐면 그 은행은 네. 이제 시티은행 한국 지금도 있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어렵지만 네.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저희 경쟁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네. 우리나라 초인류 대학을 네. 나오시고 네. 게다가 미국에 가서 네. 가장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최고의 대학의 MBA 네. 경영학 석사를 하고 온 분들이 이렇게 옆에 앉아 양옆에. 나란히 앉아 계신 거죠, 지금. 제 예. 경쟁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1차 대학도 떨어져서 예전에 2차 대학 예. 나오고 어. 건설회사 있다 왔고 네. 영어도 못해 금융도 몰라 경제도 네. 잘 모르는 네. 이런 사람이 그들하고 경쟁한다고 딱 생각하니까 정말 충격이야. 힘드셨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웠었는데, 근데 고마웠었는데.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후회됩니다. 원망됩니다. 왜 저를 이런 험지에 몰아넣으셨습니까? 아니, 프로젝트가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려움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예. 이런 거 이제 배웠으니까 또 주님을 붙들었죠. 도와주세요, 막. 예.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여러 가지 지혜와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네. 그런데 결국 은행에 가서 세일즈를 하긴 했어요. 네. 이제 그 지점에 발령받아서 네. 지점에서 오전에는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오후는 가방 들고 나가서 네. 세일즈를 했는데 참 이것도 놀라운 게 시티은행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초창기였어요. 네. 지점이 4개밖에 없었어요. 시작 단계였었군요. 예,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나가야 돼. 찾으러 고객을 네. 찾으러 네. 제가 가방을 들고 고객을 찾으러 세일즈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물론 저도 열심히 했고 제가 승승장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일즈를 잘하셨나요? 세일즈를 네. 너무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일즈를? 뭐 하여튼 뭐 사람도 만나고 네. 뭐 또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때 시티은행은 그땐 되게 작은 은행이었어요. 네. 한국에서 시티은행 전체 수신 예금의 네. 30% 대출 업적의 40%를 기여하는 일을 했어요. 이야. 전체에 예, 전체의 물론 30% 40%를 물론 이제 엄청난 마케팅 분이시네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머. 그래서 제가 대리에서 이제 진급하면 이제 과장이잖아요. 네. 네, 차장, 부장 이렇게 네. 3번 진급하는데 만으로 3년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몇 년 걸린 한 단계씩 건데. 3년 8개월이 아니, 아니라 아니.
차장 부장 세 번. 세 번 진급 전체가 3년 8개월이요? 예. 믿어지세요? 아니 보통 몇 그럼 년 정도 기도를 걸리는 하시면은 건데. 진급이시네요. 보통 한 단계 올라가는데 한 3년, 그러니까요. 4년 걸립니다. 그걸 한 번에 다 하신 거네. 예. 근데 이 기록은 아마 지금도 아마 안 깨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야. 저도 정말 놀라웠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진급했어요. 진짜. 1년에 한 번씩. 오. 물론 이제 외국 가서 MBA 하고 온 친구들도 그렇게 진급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한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수재들과 네. 견주어서 전혀 밀리지 않고 어떤 때는 더 앞서 네.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과 또 저도 네. 정말 많이 노력도 했고 좀 그 두 가지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네, 김남수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일을 어떻게 시작하실지 이제 입됐어요, 저희가. 근데 시간이 벌써 목사님. 예.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지금 뭐 몇 가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너무 참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재정관리 전문가분에게 시간을 또 빼달라는 게 예, 아닌 줄 알지만 어떻게 내일 또 하루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하고 감사하죠. 자, 그러면 정말 본격적인 이야기는 내일 또 저희가 아주 모아서 담아올 테니까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